우리 연예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금슬을 자랑하며 시청자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상징적인 부부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1994년 결혼해 30에 가까운 세월을 함께하며 원앙 부부로 불렸던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혀왔습니다. 유쾌한 입담의 홍서범 씨와 현모양처의 대명사였던 조갑경 씨, 그리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들의 장성한 자녀들은 마치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견고해 보였던 신뢰의 탑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의 권태기나 사소한 다툼의 수준을 넘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아들의 충격적인 외도 스캔들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가족들의 비정한 태도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연예계 2세이자 전직 축구선수 출신인 아들 홍 씨의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벌인 파렴치한 외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전처의 눈물 어린 폭로는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이들 가족의 화목함이 얼마나 허망한 연출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감싸기에 급급한 아버지 홍서범 씨의 태도는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철없는 행동을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왔던 조갑경 씨조차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는 과거의 발언이 무색해질 만큼 깊은 절망감에 빠져 황혼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대중의 신뢰를 담보로 행복을 연기해온 이들의 민낯을 철저히 분석하고 왜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는지 탐사해보고자 합니다. 피해자인 전처의 피눈물 나는 2차 폭로와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의 무책임한 도피,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며 침묵하거나 방조한 부모의 책임까지. 지금부터 그 추악한 내막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30년 신뢰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이 처참한 광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도덕적 책임이 무엇인지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단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직 축구선수이자 기간제 체육교사로 성실한 이미지를 쌓아온 아들 홍 씨. 그는 대중 앞에서 보여준 건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소름 끼치는 이면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배신의 도구는 다름 아닌 업무용이라고 속여온 세컨드폰이었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처음 의심하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한 미질감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2개나 들고 다니며 유독 하나에만 집착하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어느 날 밤 지인을 만난다며 휴대폰 하나를 슬그머니 두고 나간 그 짧은 방심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내 A씨가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그 휴대폰 속에는 차마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장해둔 이름은 평범한 선생님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대화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애정 행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외도의 상대가 바로 남편 홍 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기간제 교사 C씨였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성한 학교라는 공간이 이들에게는 부적절한 미래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 A씨는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곳에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나눈 노골적인 대화와 스킨십, 그리고 외도를 확증하는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순간 남편 홍 씨가 보인 반응은 사죄가 아닌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며 손만 잡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인 C씨는 홍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오히려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홍 씨가 그녀에게 자신은 이미 이혼 소송 중이며 별거 중이라는 거짓말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점은 이 모든 일이 아내 A씨가 새 생명을 잉태한 임신 초기 단계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입덧과 신체적 변화로 고통받던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 대신 다른 여자의 향기를 묻히고 돌아오는 남편의 뒤태를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한 여성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가해진 정신적인 살인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홍 씨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컨드폰이라는 치밀한 장치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연예계 대선배인 부모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축복이 아닌 저주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린 그의 선택은 대중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정을 연기하며 뒤로는 철저히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아들 홍 씨의 이중생활. 그 추악한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외도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피해자인 아내 A씨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홍 씨의 선택은 그 기대를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낱낱이 밝혀지자마자 임신 3개월의 아내를 싸늘하게 외면한 채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대화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고 상간녀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보전하려는 이기적인 본능만이 앞서 보였습니다. 이 가출은 단순한 부부싸움에 위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를 홀로 방치한 무책임한 방임이자 태어날 아이에 대한 부성애를 완전히 저버린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떠난 텅 빈 집에서 홀로 입덧과 싸우며 깨진 신뢰의 파편을 붙잡고 매일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출한 아들 홍 씨가 머문 곳이 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씨의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아들을 따끔하게 꾸짖어 돌려보내기는커녕 부모는 그를 품어주며 피해자인 며느리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내 A씨는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태중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아기를 포기하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처절한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명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남편 없는 만삭의 몸으로 출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상황에서 아들 홍 씨는 단 한 번도 아내의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출 기간 중에도 상간녀와 연락을 지속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데 몰두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출산 당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는 그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도 아버지는 곁에 없었습니다. 아내 A씨는 산후조리원조차 가지 못한 채 부모님 댁에서 홀로 몸조리를 하며 갓난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연예계 대스타의 손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아버지의 축복 대신 버림받은 상처를 먼저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홍 씨의 이 비정한 가출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제 핏줄을 외면한 채 도망친 그의 발걸음 뒤에는 남겨진 이들의 피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라는 가냘픈 희망은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처 A씨가 세상에 다시 입을 연 2차 폭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1심 판결을 통해 아들 홍 씨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파탄의 원인임을 명시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씨는 이 당연한 의무조차 외면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쓰여야 할 최소한의 비용인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먹고 자는 문제보다 본인의 안위가 우선이었던 셈입니다.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점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상간녀와의 법적 대응에는 거액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처 A씨에 따르면 홍 씨는 아이를 위한 양육비 지급은 미루면서 상간녀 재판에서 발생한 공동배상금은 변호사를 통해 발빠르게 전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처와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킬 마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연예계의 거물이고 본인 역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값 아까워하는 비정한 부성애 앞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홍 씨 측은 과거 아내에게 내주었던 필라테스 센터의 권리금 3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냈고 청년 희망 적금까지 부으며 성실히 일궈온 사업체임에도 이제 와서 그것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빈손으로 쫓아내려 하는 시댁과 남편의 행태에 절망했습니다. 차용증 하나 없던 가족 간의 지원을 이혼 국면에서 채무로 둔갑시켜 전처를 경제적 나락으로 밀어넣으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잔인함의 극치였습니다. 전처 A씨는 홀로 아이를 돌보며 이 거대한 벽과 싸우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가지 못한 채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추스리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그녀의 등 뒤에는 여전히 상간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홍 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재판 기일이 미뤄질 때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는 것은 오직 피해자뿐이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제발 인간으로서의 도리만이라도 해달라는 그녀의 호소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행복을 노래하던 홍 씨 가문의 명성에 가장 뼈아픈 오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도덕적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행태는 이제 법의 심판을 넘어 대중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들의 외도와 가출,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참담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이는 홍서범 씨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했습니다. 그는 평소 방송에서 종합예술인이라 자칭하며 호탕하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한 여성을 처참하게 기만하고 핏줄을 외면했을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대해 아직 법적 판결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아들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이라는 법적 방패 뒤에 숨어 아들의 도덕적 파산을 방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홍서범 씨의 태도는 피해자인 전처 A씨에게 2차 가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와 손주를 보듬어 주길 바랐던 A씨의 마지막 기대는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 차가운 답변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아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상간녀와의 재판에만 몰두하는 상황에서도 홍서범 씨는 아들이 처한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는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잣대마저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중은 묻습니다. 법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만삭의 아내를 버리고 나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컨드폰을 사용하며 동료 교사와 미래를 즐긴 사실이 법적 기술에 의해 가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더욱이 홍서범 씨는 과거 방송을 통해 아들을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출신으로 소개하며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왔습니다. 자식 덕에 얻은 긍정적인 이미지는 누리면서 자식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급 일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선을 긋거나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표본입니다. 그의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결국 아들 홍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박탈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전철을 거짓 폭로자로 몰아세우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예계 대선배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가 보여줬어야 할 모습은 엄중한 훈육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대리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거나 궤변을 늘어놓음으로써 스스로 쌓아온 30년 명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의 불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불륜을 판결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려 했던 아버지의 비뚤어진 부성애였습니다. 이 무책임한 발언들은 결국 부인 조갑경 씨마저 고립되게 만들었고 대중으로 하여금 이 가족 전체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홍서범이라는 이름 삭자 뒤에는 종합예술인이 아닌 불륜남의 방조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것입니다. 연예계에서 조갑경 씨는 미녀 가수라는 화려한 수식어만큼이나 인내심 깊은 아내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철없는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던 남편 홍서범 씨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보듬으며 가정을 지탱해온 것은 오로지 그녀의 희생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라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당시 배중은 이를 연예계 인꼬 부부의 흔한 티격태격으로 치부하며 가볍게 넘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농담 속에는 켜켜이 쌓인 절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외도 스캔들이 터진 후 조갑경 씨가 보여준 유난히 긴 침묵은 그녀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처참한지를 대변합니다.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도망치듯 들어온 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 홍서범 씨가 피해자인 며느리를 보듬기는커녕 아들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며 조갑경 씨가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녀는 평생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녀가 지켜온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며느리 A씨가 공개한 2차 폭로 내용 중에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경제적으로 압박했다는 정황도 포함되어 있어 조갑경 씨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유지해온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작 그 아들이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핏줄인 손주를 외면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은 그녀에게 실패한 헌신이라는 뼈아픈 자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연예계 안팎에서는 조갑경 씨의 심경 변화에 주목하며 황혼이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과의 가치관 차이와 아들 사건으로 인한 대중의 지탄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지워왔던 조갑경 씨가 이제라도 나 자신의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 3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안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뒤에 숨겨진 결단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너진 가문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임을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행복을 노래하던 한 가문의 추락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씨가 저지른 외도와 무책임한 가출, 그리고 이어진 양육비 미지급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묻게 합니다. 가족 예능을 통해 얻은 친근하고 화목한 이미지는 그들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비정한 현실이 드러난 순간 대중이 느낀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며 아들을 두둔했던 홍서범 씨의 실언과 평생을 인내로 버텨온 조갑경 씨의 침묵은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잔인한 감옥이자 가해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인 전처 A씨와 세상의 축복 대신 상처를 먼저 안게 된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법정에서의 승소보다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자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한 홍 씨 가문의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내 자식 감싸기와 도덕적 불감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대중은 더 이상 TV 속 연출된 행복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명문가는 재력이나 유명세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보여주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이 비극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판결보다 무서운 것은 대중의 기억과 양심의 가책일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전처와 아이가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가해자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저희언은 앞으로도 진실이 가려진 곳을 끝까지 추적하며 여러분께 정직한 보도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